떠나는 내게 머무는 그대에게 두 개의 가을. 마사오카 시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도시멘터리 도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도쿄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슨 드라마나 영화 제목 같죠? 도쿄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오늘 도시멘터리 또 세 분의 길 안내자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잘하시죠? 네,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만인이 수긍한 서태후가 아닌 고태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희영 감독이고요. 중독성 있네요. 그렇죠. 중독성 있죠? 중독성 있다, 이 소개 멘트. 그런가 하면은, 예, 많은 영화 감독들이 자신들의 영화 평을 듣고 싶어 하는 영화평론가죠. 김영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영화 평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진짜?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미리 다 했어, 내가. 편집본 보고 다 써주고. 그걸 몇 번쯤 우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성실한 쾌락주의자. 김진영 PD 오셨습니다. 근데 쾌락주의자라 그러니까 나만 날라리인 것 같아. 근데 아니 성실하잖아. 아니 그게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가 중요한 거야. 성실하게 마라톤하고 맥주를 마시잖아. 그런 그러니까, 쾌락주의자. 네. 어쨌든 좀 바꿔봐야겠어.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에 성실 써 있어. 쾌락. 쾌락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쾌락주의자라고 하니 어쩌겠어요? 아니야 저기.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도쿄를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그 짧은 시, 그거를 왜 하이쿠라고 하잖아요. 뭐라 그러나? 575 형식의 정형시 하이쿠라고 하는데, 하이쿠 좋죠? 제가 어떠세요? 너무 팬이에요. 저도 너무 팬이에요. 오, 진짜? 예. 저는 시적 소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마생. 아니 왜 575 이게 하나 17자 안에 자기 마음을 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절제미나 이런 게 좀 일본 사람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 또 일본의 이런 시가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뭐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이런 책 맞아, 제목. 맞아, 근데 맞아. 그 시집을 사다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뭐 이런 거예요. 만보기의 절반 이상은 물건 찾기네. 뭐 이런 거랑 또 하나 재밌는 게 연세가 많으셔서요. 그게 병명이냐 이 시골 의사야 이런 것들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예, 그런 말들이 너무 좋다. 여름 팬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왜 한 말씀 하시게요? 전 요새 하이쿠를 쓰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공개하기에는 너무 시기라. 쓰기까지. 오, 쓰기까지. 예, 우리 김진혁 PD의 하이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하철에서는 참 아쉽고 사라져버린 문화 중에 하나가, 예전엔 책들도 참 많이 보고 신문도 많이 보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다 그냥 오로지 하나, 예, 휴대전화잖아요, 스마트폰. 근데 일본에서는 도쿄에서 최근에 지하철 타보셨죠? 예, 여전히 그들은 책을 읽고 그렇죠. 신문을 보고 하죠. 신문 보는 문화가 있어요 아침에. 아직도. 신문 보죠. 그럼 보면 참 가슴이 짠하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짠하지는 않고. 그래요? 전 짠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종이 신문이 우리나라는 사라졌잖아요 거의. 그런데다가 일본 책들이 또 멋져 보이는 게 이렇게 세로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들고 저렇게 보고 있는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하이쿠를 쓰시는 분들 같이 멋있어 보여요. 현주님이 좀 공감을 잘하고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 거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구닥다리 또 그거 보고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저는 지난번에 그 도쿄에 갔는데 요미우리 신문 기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자가 하는 말이 너무 고민이 많대. 그 이유가 예전에는 요미우리 신문이 1000만 부 구독이었대요. 근데 지금 600만 부밖에 안 돼서 너무 고민이라고. 600만 그 숫자도 저는 너무 놀라운데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기사를 써야 한다. 이런 얘기 굉장히 감동적이고 부러웠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사라지면 싹 사라지잖아요. 이게 산업적으로는 근데 되게 불리한 거야. 유럽도 그러거든요. 유럽도 칸을 갔는데 2004년까지도 이 프레스룸이 인터넷이 되게 불편해. 잘 안 돼. 얘들은 왜 이러냐? 그래서 뭐 타이프라이터로 쓰는 기자도 있어. 막. 아직도. 저 사람 뭐야? 지금도? 2004년. 2004년도. 근데 그때 우리는 IT 강국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근데 그때도 일본 가면은 안 터지는 데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네. 인터넷이.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좋게 말해서
근본이 없이 빨리빨리 변하는 쪽이고 이쪽은 잘 안 변하잖아요. 근데 산업 베이스로는 그게 되게 불리한 그런 건데 그 여튼 그 전통에 대한 그 고수하는 그런 틀이 굉장히 완강한 나라지 일본. 맞아요. 잘 안 변해요. 네. 대표적인 게 뭐 연하장 쓰는 것도 있고 그게 그렇죠. 되게 많죠. 맞아요. 가끔 이렇게 이제 집에 들어가다가 아파트 메일통 이렇게 열어보면은 기껏해야 그 관리비, 고지서. 고지서 어딘가에 편지가 있을 것만 같고 엽서가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진짜 일본 같은 경우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연하장 문화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도. 그래서 이 연하장을 직접 보낸단 말이에요. 예, 연말에. 손으로 타이핑을 해서 보내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일본 친구들하고 관계 맺기가 되게 어려워. 매해 보내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1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날짜도 그러면 와. 그거를 12월 15일부터는 준비해서 발송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25일까지 해야 네. 이제 가니까 네. 뭐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일찍 보내야 되겠죠. 근데 보면은 막 규칙도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되게 이 연하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매해 이제 제가 불습 영화 만들 때 매해 그 절에다가 그 도자기를 갖고 국보로 삼은 도자기를 갖고 있는 그 절에 그 주지 스님한테 매해 우리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연하장을 보내셨대요. 근데 바빠서 한 2년을 쉰 거야. 그 사이에 주지 스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런데도 너는 나의 아버지의 돌아가신 걸 몰랐냐 이러면서 아주 차갑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은.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 출장 갈 때 생각이 나는데 전주 국제영화제 할 때 1월 달에 일본에 가요. 그럼 가와기타 연구소라고 있어. 그 일본 외국 영화를 수입했던 유명한 분의 그 만든 거예요. 거기서 다 서베이를 해주거든요. 근데 2011년에 처음 갔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DVD로 보는 거야. 거기 룸이 있어요. 거기서 보래. DVD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걸 여기서 내가 봐야 돼? 처음에는 첫 회니까 그냥 본 거야. 네. 근데 두 번째 해부터는 이제 그 쇼치쿤이 뭐 이런 데서 담당자가 와가지고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지. 1년 동안 할 영어를 그때 다 해. 거둥거리는 걔도 일본 영어 잘 못해. 서로 뭐 디스 필름 어쩌고 막 해. 근데 그때는 2015년 이후로는 우리는 다 비메오로 봤단 말이에요. 그 링크를 받아가지고 다 했는데 얘들은 DVD로. 계속 집에 그리고 노트북인데 없어 그게. 그래서 호텔에 가서 빌려 이거 플레이어를 네. 노트북 좀 빌려. 그래서 그걸 싸갖고 호텔에 와서 네. 급히 보는 거예요. 괜찮지 안 괜찮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납해 아닌 거는. 근데 얘들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지? 그냥 물론 가서 사람들 만나는 목적 때문에 출장은 가는데 그걸 꼭 DVD로 주고 아니 나한테 주소 알려주면 되지 않나? 링크 걸어주고 그거 없대 그게. 간편한 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남겨놓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말이야. 예를 들면은 아직도 우리는 뭐 아파트 들어갈 때 이 키 번호키? 눌러서 번호키로 네.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래도 한 30-40%는 열쇠 키가 이제 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아날로그의 여지를 남겨놓는 거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날로그가 사실 아무리 좋다고는 하지만 일본에 여행 갔다 오면 이제 가장 큰 불평 중에 하나가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뭐 출장 가고 일 때문에 가시면은 영수 처리해서 뭐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종이에 써주기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종이 영수증 아직도 많아요. 현찰로만 하고. 네. 근데 요즘 종이 영수증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변화를 왜 두려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아저씨들이 그 권력을 잡고 있어서 그런가? 참, 돈에 아저씨들이? 현금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데 망신스러운 에피소드가 그 언젠가 술 엄청 많이 먹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날 일이 터졌어. 호텔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촥
자꾸 이렇게 땅이 안 집히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땅이? 그리고 이제 그 택시 내에서 지갑이 왜 안 들어가? 옷이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넣었어. 예. 새벽 2시쯤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내 지갑. 없어, 지갑이. 그래서 떨어뜨린 거지. 야, 이 사태를 어떻게 하나. 근데 아침 7시에 딱 들어와 있는 거야, 지갑이 호텔방으로. 어머. 그래서 니폰 역시 좋아. 딱 그래서 지갑을 열어봤는데 현금만 없어. 누가 현금만 빼갔어. 그 주변에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네. 그 호텔에 한국인 투숙객이 아마 훔쳐갔을 거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거든. 기분 맞아요. 나쁘긴 하지만 진짜? 근데 카드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 후배가 하나 있는데 얘는 동전 지갑을 갖고 다녔거든. 너는 야 동전 지갑이 뭐냐 창피하게. 쪼잔하게만. 근데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동전 좀 걔를 줘봐. 만나러 가야 돼. 그리고 그날 점심 때 어디 형 거기서 제가 3만 원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알았다. 근데 180엔이 있는 거예요 동전이. 정말 불행 중에 180엔이 이거 그래서 전철역을 몇 번이고 확인하는 거야. 나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 이거 걸어가야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 이 동전금지가 갖고 다녀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동전 없으면 다 자판기 문화인데 얼마나 불편한데요. 그러니까. 저 작년 얼마 안 됐는데 한 6, 7개월 전에 여행 갔을 때 가족 여행 네. 애들이 둘 다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오. 현금 그대로 다 왔어. 현금 아무도 안 진짜? 빼갔어. 그거 맞는 것 같아. 한국인이 빼갔어. 그러니까 그 일본 영화인이 그러더라고. 일본 사람들 돌려준대 대부분. 절대로 안 빼고. 아니 근데 우리 일본도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게 저도 작년에 유바리 영화제 초청받아서 갔거든요. 근데 모처럼 가족 아이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딸이 잃어버린 거야 지갑을. 근데 영화제 영화 상영하고 있는 기간에 안에서 막 상영하고 있는데 경찰 3명이 와가지고 2시간 반 동안 그 지갑 안에 현금이 만행짜리가 몇 장이냐 뭐 동전 이거를 2시간 반 동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정명수 PD가 나중에는 옆에서 듣다가 야 이거 진짜 살인사건 취재였으면 그냥 바로 자백하겠다. 그러니까 지겨워서라도. 하나하나 지갑 색깔은 뭐냐 이렇게 여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냐 근데 결국 안 돌아왔어요. 아, 그렇게까지는? 현금이 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은 다 정직하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영화제에 왔던 한국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집어갖고 끝까지 안 돌려줘. 유발이 한국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아니 근데 그게 그 도덕 의식이 뭐 좋다 이런 얘기만은 아니고 일본은 근데 그게 가져갔다 걸리면 진짜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남이 돈을 안 가져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뭐 독일 사람들이 뭘 잘 지킨다고 막 그랬는데 독일은 잘 지키는 이유가 벌금이 세. 그렇게 우린 독일인들은 역시 정직하고 그런데 이게 아니고 벌금이 엄청 센 거야. 근데 일본도 잃어버린 지갑을 누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페널티가 엄청 센 거예요. 발각됐을 네, 경우에. 그 유튜브 어떤 여행 유튜브 그거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 CCTV 때문에 그럼요.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절대 집지 않는다잖아요. 맞아요. 요새 CCTV인데 우리도 큰일 나. 나 여기 차 세워놨는데 누가 겨울에 받고 튀었어. 신고했더니 바로 경찰이 CCTV 쫙 보더니 번호까지 딱 다 찍혀버리니까. 바로 잡았어.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떤 이 조치가 있기 때문에 안 건드리고 돌려주고 하는 거지. 뭐 그 나라라서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과 한국의 어떤 차이점을 몇 가지를 꼽아봤어요. 재밌는 건데 우리나라는 왜 그 막 화병이라죠. 우라통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화병이 많죠. 화병이 많은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쭉 얘기하는 것과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인 공포증이 있다 그래요. 히키코모리 같은. 네,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거 맞나요?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술 마시면 맨날 욱하신다면서요, 그 주변 아, 분들이. 저는 화병이 많다면서. 주변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다. 이게 불가피하게 금주할 때가 있잖아요. 네. 또 맨정신에 보면 가관이야. 너무 힘들어. 이 술자리에 있는 게 맨정신 있는 게 애들이 상태가 다 안 좋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 되게 안 좋아. 그리고 다 울화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근데 일본은 근데 되게 우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점잖은 편이잖아요. 차분하고. 그래서 걔들도 물론 술 먹을 때 막 시끄럽더라고 우리랑 비슷한데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 건 없어. 막 친한 사이에서도 보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린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좀
그런 걸 좀 점잖은 건 사실인 것 같아. 맞아요. 우리는 좀 욱하는 게 좀 있죠. 네. 우리는 아직도 욕망하는 게 맞나? 바라는 게 맞나? 그래서 욱하는 걸까? 걔네는 이제 바래봤자 안 된다. 체념, 단념. 단념? 단념. 욕망과 단념이. 내가 바란다고 더 이렇게 지랄발광을 떨어봤자 손해만 본다. 우리는 아직도 목소리 큰 놈이 이기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일본 사람들은 시스템을 믿는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일본 아까 현금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일본이 아직도 현금을 고집하는 이유는 어쨌건 대지진이나 이런 천재지변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결국 현물화할 수 있는 이거를 조금 더 신뢰하는 거 아닌가 카드보다는? 근데 중국에서 저는 좀 두려운 게 중국은 이미 모바일 금융으로 다 갔거든요. 그렇죠. 휴대폰으로 다 결제가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금융 선진국이야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저는 무서워요. 이 거대 중국이 어느 순간 이게 마비가 됐을 경우에 이 대혼란을 어떻게 하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현금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좀 안심이 되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람을 좋아서 이 사람을 믿지만 만약에 대지진이 났을 때는 훨씬 더 시스템을 믿는 게 안전하죠. 나에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축구 보면 딱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일본은 어렸을 때 축구가 보면 완전 팀 플레이야, 패스 플레이. 그리고 스타가 있어도 한국에 손흥민 같은 스타는 없어. 우리는 손흥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일본은 아기자기하게 패스하는 축구야. 오, 완전히 지금 확실한 메타포. 들어온다. 근데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러나 그 결정적인 경기에서 지고 네.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4강에 못 올라가는 이유는 1대1 찬스에서 저거를 한대잖아요. 도죠. 도죠. 에이씨 내가 할 거야 이런 게 없어. 도죠. 당신 먼저. 그런데 그 말씀 맞는 게 시스템이 맞는 게 축구랑도 통하는 얘기인데 그 비숍 여사의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온 서양인이 쓴 책에 보면 네네. 비숍 여사가 일본을 거쳐 한국에 왔는데 네, 네. 군대를 보면 일본 애들이 제일 조그맣다. 체격으로 보면 난장이 군대다. 러일 전쟁, 청일 전쟁 그냥 한 방에 끝났다. 다 이겼다. 시스템으로 붙으면 이길 수가 없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모노 세키 항에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군인들에게 뭘 옷, 먹을 거를 쌓아놨는지 그냥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게 쌓여 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의 시스템이 시스템을 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당할 수가 없다. 이게 아마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제도적으로 교육적으로도 길들여져 온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오래 했는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2살쯤 되면 걷기 시작하면 데뷔를 하러 가야 된대요. 무슨 데뷔야? 그랬더니 공원에 데뷔를 하러 가야 된대. 유모차를 끌고. 근데 책이 있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아기 엄마들을 만나는 공원에 자리가 있는데 그때는 옷이 너무 초라해도 안 되고 화려해도 안 되고 액세서리도 머리 해야 돼. 이게 책이 나와 있더라고 책이. 그러니 조금이라도 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시스템화 속에 한 개인이 세포처럼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맞아. 그런 게 강해요. 가스라이팅이나 소셜 프레셔 강한 게 생각났어. 학교에 겨울에도 초등학교 애들이 반바지를 입고 학교를 가요. 맞아. 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가방 지고. 어. 추운데 왜 그래요?